안녕하세요.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경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 관련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100% 정답을 드리진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하니까 예전보다 문의 전화가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뭐 의뢰를 하는 그런 전화보다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 나는 잘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니면은 뭐 낙찰을 받았는데 명도가 원만하게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뭐 제가 답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안 되지만. 자, 지금 오늘 보실 사건들은 오늘 지금 녹화하는 날이 8월 28일인데요. 어제 8월 27일 날 그 부산 동부지원에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들 중에서 다를 보는 게 아니고 채권자가 낙찰을 받은 사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보면은 경매 신청 채권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예를 들면 받을 돈이 한 3억이 있다. 3억 정도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경매건이 뭐 시세는 3억을 하긴 하는데 경매 낙찰 보니까 한 2억 6, 7천 정도로 낙찰이 될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으면 그럼 2억 7천에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뭐 이것저것 조금 뭐 세금이라든가 뭐 또 공제될 수도 있고 나한테 돌아와 봤자 그러면 2억 6천 얼마가 될 건데 나는 3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예 이 사람이 뭐냐면은 자기가 그냥 3억을 받아야 되니까 3억을 쓰고 자기가 낙찰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 낙찰 받고 나머지 못 받는 거 또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채무자가 뭐 이 집 말고도 이 부동산 말고도 다른 부동산도 있고 그리고 뭐 직장도 탄탄해서 급여도 잘 나오는 편이고 그렇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채무자가 뭐 일정한 소득도 없고 이거 말고는 아무런 어떤 재산도 없고 나이도 많고 그렇다면은 더 이상 이제 채권 회수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채권자들도 포기하다시피 하고 자기들이 또 그냥 낙찰 받아서 일반 매매로 팔아서 그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낙찰을 받아서 일반 매매로 하면은 그래도 얼마 정도 더 회수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채권자 낙찰 입찰을 들어오면 일반인들이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사건 한번 두 사건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삼성 아파트입니다. 삼성 아파트인데 감정가가 1억 8,600이고요. 최저가가 1억 1,904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4층 물건이 1억 7천에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감정가하고는 지금 갭이 큽니다. 그럼 1층 같은 경우에는 4층에 제일 저렴한 금액이 1억 7천 나왔다 그러면 1층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1억 어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1억 5천도 볼 수 있고 1억 5천 5백도 볼 수 있고 1억 6천도 볼 수 있고 그렇겠죠. 그죠? 그런 상태인데 예를 들면은 조금 요즘은 부동산 시장이 부산은 안 좋습니다. 서울은 상당히 좋던데요. 서울 가고 싶어요. 저 요즘. 자, 1억 이제 5천 금매선으로 봐서 뭐 예를 1억 5천 정도면 거래가 빨리 될 것 같은 그런 시세거든요. 그럼 1억 5천으로 우리가 시세를 본다면 일반인이 입찰할 때 1억 4천 몇백 쓸 수 있겠습니까? 1억 4천에 낙찰을 받는다 해도 뭐 이 사람 이사 내보내고 하려면은 못해도 1, 200은 들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빨리빨리 진행 안 되면 은행 이자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집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한데 겨우 뭐 몇백 싸게 하고자 누가 입찰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도 12명이 입찰을 했고 차순위는 1억 3,860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도 쓴 겁니다. 그런데 낙찰은 어디예요? 1억 4천이고요. 그리고는 여기 보면 채권자 외환 베리타스 대부회사 역시 채권자
낙찰을 받은 거예요. 이 채권자는 1억 4천에 낙찰을 받아서 금매로 1억 5천 정도 내놓으면 금방 팔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가져가는 게 자기들한테는 훨씬 이익인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렇게 낙찰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등기부를 가만히 보면은 채무자가 나이도 많고 다른 재산도 없고 그러면은 채권자가 이렇게 빡 지르면서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한 건 더 보겠습니다. 비슷한 케이스예요.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건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이편한 세상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보면 감정가 3억 3천이고 최저가 2억 6천4백입니다. 역시 12명이 입찰했고요. 그리고 3억 5백에 낙찰이 됐는데 여기도 역시 채권자가 받아갔습니다. 눈 밝은 분 보시면서 소장님 거기 채권자는 에키온 저축은행이고 낙찰은 KAR 제1차 유동화회사인데요. 보여드릴게요. 문건 송달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문건 송달 내역. 문건 송달 내역 여러분 대법원 사이트 그죠? 들어가면 볼 수 있죠?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뭐예요? 문건 처리 내역이란 것은 외부에서 법원으로 이제 접수가 된 거죠. 신청 접수된 처리 내역입니다. 그리고요 내려가서 송달 내역이라는 게 있죠. 송달 내역은 뭐죠? 법원에서 보낸 내역이에요. 그 내역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나와요. 채권자 KAR 제1차 유동화 전문회사 양도전 에키온 저축은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가 낙찰을 받은 거예요. 여기도 등기부를 한번 볼게요. 등기부 보니까 2017년 5월 24일 날 근저당 에키온 저축은행이 2억 9,520이에요. 물론 이게 다 원금 다는 아니죠. 원래 주로 이제 120에서 130%를 채권 최고액으로 잡잖아요. 그 다음에 같은 날 또 있네요. 그죠? 1억 1,400. 그리고 그 다음 근저당 가압류 이런 게 들어왔는데 작년 10월 29일 날 거기서 이제 저축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올 때 청구 금액이 3억 4,900, 근 3억 5천 정도 되는 거예요. 시세도 그렇게 지금 이제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낙찰은 당연히 낮아질 거고 그러니까 이 저축은행 측에서도 다른 사람이 낙찰받아서 적게 배당을 받는 것보다 아예 내가 조금 더 써가지고 낙찰받아서 일반 매도를 해서 채권 횟수를 조금 더 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여러분 아시는 NPL하고 비슷한 맥락이죠. 그죠? 일반 경매만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죠? 이런 경우가 항상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서류를 이렇게 문서상으로 보고 송달 내역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그 금액을 보면은 채권자가 조금 높게 지르면서 들어올 수도 있겠다. 내 나름 최선을 다해도 내가 낙찰을 못 받고 질 수도 있겠다. 라는 정도는 이제는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여튼 그래서 채권자가 낙찰받은 두 사건을 보여드렸습니다. 채권자는 또 왜 이렇게 낙찰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요. 궁금하신 점 밑에 댓글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남겨주시면 나름 열심히 성의껏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 만족하셨으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